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91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요. 얼마 전에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일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와대로 초청이 돼갖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 이런 식으로 굿 아이디어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제 사면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이 건의를 받아들인 형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사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기가 무성하고 어떤 또 이 재벌 총수 같은 경우는 아프다 그래갖고 그런 또 사진도 내고 그랬던데요. 어쨌든 이번 주는 역사 속의 사면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역사서에 나오는 사면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제가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사기라는 역사책을 나오는 이야기인데 춘추 시대의 진나라 목공이라고 있습니다. 기원전 659년부터 621년 제위니까 기원전 7세기 되게 먼 얘기죠. 네. 어쨌든 목공 때 임금의 사면 이야기가 있고요. 춘추 시대 때 진나라가 사실 둘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통일제국 우리가 얘기한 진시황의 진나라, 일컫는 진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나아갈 진자의 진나라인데 중국 중원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한위조라는 세 나라로 3분이 돼갖고 전국 시대로 이제 개막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 네. 근데 말씀하신 진목공은 이 진시황의 조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데 나중에는 이설이 있지만은 어쨌든 진시황이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정통을 이제 이어받았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진나라 목공이 애지중지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 준말을 잃어버렸대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범인 색출에 나서고 그러다가 결국 야인 300명을 체포했다 그럽니다. 야만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말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관리들이 그 300명을 이제 처벌하려고 했다는 거죠. 몇 명은 이제 처형시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공이 안 된다 그러고 가로막았답니다. 이렇게 가로막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랬다 그래요. 군자는 가축 한두 마리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또 한술 더 뜬 건 뭐냐면 아예 술까지 더 내려줬다는 거죠. 예. 이 명마의 고기를 먹고 술을 안 마시면 너희들 사람이 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다 그래요. 그 야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죽을 줄 알다가 이제 목숨을 건진 거고 또 술까지 대접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겠죠. 결처복은 하겠다, 은혜를 갚겠다,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은혜를 결국 갚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45년 목공 15년인데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진나라, 나아갈 진자 쓰는 또 다른 진나라가 있는데 진나라 해공이 군사를 몰고 침략을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목공이 위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침략해 왔던 진나라 해왕을 추격하다가 다시 자기가 그만 포위되고 말았다는데 부상까지 당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네요. 예,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이때 짠 하고 나타났다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까 이 예전에 은혜를 입었던 야인 300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포위망을 뚫고 목공을 구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갖고 또 이 진나라 해공 쳐들어온 임금을 사로잡는 그런 전과까지 올렸다는 거죠. 이런 걸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나라 목공의 요 사례, 사면의 사례하고 또 하나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례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흔히 희대의 명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구려는 쳐들어오고 그랬지만은 당태종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태종의 사면도 유명한데 632년에 이게 정관 6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정관 6년이라는 건 뭐냐면 정관의 치라 그래서 우리 당태종의 태평성대를 우리가 정관지치라고 하잖아요. 그때니까 한창 이제 그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그때 시점이었는데 그 천하의 사형수 390명을 방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듬해 가을에 내년 가을에 처형을 집행을 할 테니까 사형을 그때까지는 다시 돌아오라. 1년의 말미를 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정해주긴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다 돌아왔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됐겠죠. 그 예.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형수가 이제 그 이 다음 날 이듬해 그 약속한 날짜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종이 굉장히 가상하게 생각을 해갖고 이 사형수들을 모두 이제 삼면해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듣자니 정말 좀 가상한 이야기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당대 그 시인인데 백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뭐 그 당태종의 치세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원망하는 궁녀 3,000명을 궁궐에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사형수 400명, 390명이니까 반올림 했겠죠. 네. 사형수 400명이 자진해서 옥으로 돌아왔다오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기본적으로 당태종이 황태자 시절에 궁궐 안에 있던 삼천 궁녀의 한을 풀어준다고 왜냐하면 그 황제의 승은을 못 입으면 그 이 궁녀들은 사실은 평생을 그냥 그 처녀로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명만 이제 구제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한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 풀어줬다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형수 390명을 풀어준 것 이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성군의 풍모가 있다라고 이제 백거이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진나라 목공의 사면 사례랑 이 방금 말씀하신 당나라 태종 사면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읽어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목공의 경우는 좀 일면 타당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 일벌백계로 사실 군왕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봉구보기로 삼을 수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말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해서 이게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네. 이 목공이라는 분이 이 억울하게 이제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사면을 한 거죠. 그리고 모자라서 거기까지 이제 하사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면의 은전을 베풀어 봤던 그렇게 굉장히 감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라와 임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은 좀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에 비하면 당태종의 사면은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뭐 이렇게 얼핏 봐도 좀 미심쩍고 좀 뭔가 꾸며낸 듯한 냄새 뭐 이런 게 좀 나잖아요. 예. 태종이 사실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태종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예. 이게 뭐 나라를 사실 이 반석에 올려놓는 그런 건 있지만 그 형제를 2명이나 참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위에 올랐는데 그걸 우리가 이른바 현무문의 정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 정변을 일으키고 이제 즉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불미스럽게 즉위를 했으니까 이런 태종을 위해서 주변에서 역사가든 누구든 간에 한상 차린 어떻게 보면 셀프 미담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같네요. 근데 네. 굳이 뭐 사형수들을 풀어주고 뭐 다음에 가을까지 돌아오라 뭐 기한을 정해준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냄새를 직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예. 이제 후대 그러니까 북송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 당태종이 죄수들을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풀어줬다고 치자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정을 해친 것이다. 시험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런 거고 또 반면에 또 죄수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제 임금이 저렇게 그 사면이 될 거야라고 여겨서 돌아왔다고 치자. 이거는 결국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뭐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윗사람 아랫사람이 결국 서로 해친 것이다. 해쳐서 결국 이런 미담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아주 짜고 치는 고수습이었다 뭐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 고도로 기획된 셀프 미담 이렇게 이제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구양수는 그러면서 대체 당태종이 무슨 은덕을 베풀었다는 거고 또 사형수 390명은 또 무슨 신의를 지켰다는 거냐라고 아주 통렬하게 또 비판을 하면서 잘못된 사면은 백성과 임금 모두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이 천고의 명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이 구양수라는 사람에게 수를 읽히긴 했지만 당태종도 사실 엄청 대단한 군주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천하의 명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자신의 허물을 가리려고 사실 셀프 미담을 만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볼 수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당태종이야말로 그 어떻게 보면 사면의 허점을 꿰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태종 또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불세출의 명언을 남기거든요. 어떤 명언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면이라는 거는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면은 소인의 다행이고 군자의 불행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당태종 말은 뭐 그거죠. 사면이라는 게 원래
법을 지키지 않은 무도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경제인 얘기도 하지만 삼진아웃을 해갖고 음주운전 뭐 해갖고 삼진아웃 하는 사람도 사면하면 또 살아나잖아요. 네네. 그럼 또 이제 뭐 음주운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 평소에 법 잘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볼 수 있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태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사면을 내리는 거는 결국 양민이 참 한심해 갖고 벙어리가 된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거든요. 진짜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라지를 기르는 자는 곡식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가라지가 뭐냐면 독성을 갖고 있는 잡초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가라지라는 게 잡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기르는 자는 곡식을 상하게 하고 사악한 무리를 은혜롭게 하는 자는 양민을 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구양수하고 사실 비슷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총나라 재상인 제갈량 그다음에 양나라 황제인 무제의 예를 들거든요. 제갈량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삼국지 주인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갈량이 사실 이 총나라를 어떻게 보면 좀 다스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0년이나 사면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나라가 번성을 했다는 겁니다. 신상필보를 잘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양나라 무제, 그러니까 502년에서 549년 제위니까는요. 이게 이제 양나라라는 거는 이제 이 백제 시대에 우리가 문영왕릉에 나오는 그때 어떤 양나라 양식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해마다 두세 차례씩 사면을 했는데 결국 나라는 끝내 기울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그 당태종이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보면 사면을 막 남발하면 결국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당태종 이후의 임금 신하들이 모든 이제 왕조에서는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면은 소유인의 대항이요 군제 불행이다라는 그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거죠. 네. 임금의 자리에 있어서 좋은 거라고 하면요. 사실 이제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시고 뭐 때때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이러면서 뭐 이런 걸 마음껏 하는 게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사실 그 우리가 돈을 버는 재미도 좋지만 돈을 쓰는 재미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베푸는 그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마찬가지죠. 이게 만백성의 어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은전을 베푸는 거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군주하는 마음이죠. 뭐 임금하는 멋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도 사면권 행사의 유혹에 아마 빠졌을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군주들은 늘 소인 다행, 군자 불행 이런 고사를 아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되새겨고 그러니까 신하들 역시도 이제 군주가 사면권을 막 남용을 하고 막 남발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소인 다행, 군자 불행이라는 걸 외치면서 군주를 막 다그치거든요. 이 조선시대 임금들도 이제 그렇게 했었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 1401년이니까 역시 이제 조선의 태종인데요. 네. 그 조선의 태종이 1년 때 그 1년 이거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죠. 대사원 이지라는 사람이 상소문을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사면이라는 건 군주의 통치권이지만 쉽게 쓰거나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그 상소문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당태종의 뭐 서인다행 군자불행 고사를 인용을 하게 되는데 사면이 없는 나라는 그 정치가 공평무사하다. 다스리는 도에 권선징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전하는 경사가 생기거나 제의를 당하면 반드시 사면령을 내리고 뭐 그런다. 그러니까 남발한다는 거죠. 태종 임금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의 정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한두 번 하면은 이게 고마운 줄 아는데 네. 세네 번 가면은 결국 마음이 달라집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상소문에서 이 태종 임금이 사면권을 아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면이 잦으면 악한 짓 하는 마음이 고쳐지지가 않고 오히려 사면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음주운전 걸려도 뭐 조금 있으면 뭐 사면 당할 건데 뭐 우리 그거 운전면허 시험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온갖 악행하는 풍속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음주운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걸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사면 날짜만 좀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은 게을러지고 악한 자는 방자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천심을 잃는다. 그래서 이 잦은 사면을 하게 되면 형사와 정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소인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사면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본인이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중종 때 일인데 1540년 때 일인데 그 실록에 다 나오는 얘기죠. 이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세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금한테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죄지은 자들이 반성은커녕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사면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사면 날짜만 기다리고 심지어는 사면이 조금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저놈 내가 나쁜 놈이니까 한번 원한을 한번 갚아야 돼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진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광복절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면하면서 이제 음주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왕실에 혼례라든가 가래가 같은 그런 경사가 있으면 이제 사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평소에 쌓인 게 많던 주변 이웃집하고 뭐 원한이 있으면 가서 뭐 때린다든가 뭐 칼로 찔른다든가 뭐 그런 이 행포를 부린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뭐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예, 지금 그 민세량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유생하고 칼부림을 벌여갖고 상처를 입혀갖고 그런 일로 이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비가 대신 잡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너 빨리 도망가라고 채근을 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한 말이 걸작인데요. 나는 혼자 잡혀 있을 테니까 너는 빨리 피해. 조금 있으면 뭐 이 사면이 있을 거니까 나도 금방 풀려날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면의 부작용 같은데 네. 진짜 기가 찬 일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은 중종 임금이 회를 차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설사 사면이 있어도 이런 놈들은 사면 혜택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제 나라를 창업하는 경우에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룬 창업주들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사면령을 반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뭐 한나라 창업주 우리가 뭐 고조 유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진나라를 이제 평정을 하고 초나라 평정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삼장의 법만 베풀었다는 건데 이 삼장이라는 건 1, 2, 3장만 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 이 살인, 상해, 절도죄만 물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나라가 이 천하를 통일을 했는데 너무 가혹한 형벌을 계속 남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뭐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 허리를 자르는 요차명 뭐 이런 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망했다는 그런 거라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나왔으니까 이때는 좀 그 형벌을 좀 가볍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면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한 시대 광무제라 해서 유수인데 이 사람도 난을 평정한 다음에는 대사면을 베풀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대사면령을 내렸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소인다행, 구운자 불행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예, 근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 왕조를 창업한 군주는 사실은 새롭게 만백성의 어버이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새 왕조라는 게 뭡니까? 이게 구시대의 더러움을 일소한다. 그리고 깨끗한 새 시대를 열어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그 만백성의 어버이가 된 창업주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저 대를 이어가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세습 군주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사면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새 왕조를 잃은 개국 군주들만이 좀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시대의 더러운 악성을 씻어버리고 백성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뭐 이런 뜻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대를 이어서 그냥 운이 좋아갖고 자기가 잘 태어나서 임금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도나게나 다 주제넘게 사면령을 내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의 태종 같은 경우도 이제 사면령을 계속 내리니까 사관원에서 상서가 올라오는 건데 창업주의 사면은 부득이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었다. 그래서 당신은 뭐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창업주도 아니면서 사면령을 내리는 거는 결코 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물며 경사가 생겼다고 하고 또 복을 원한다고 자꾸 사면을 내리면 어떻게냐 이렇게 군주를 몰아붙이는 거죠. 그 태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무서운 사람인데도 이 사관원에서는 그런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 내용을 보면 태종 임금을 두고 창업주도 아니면서 약간 주제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좀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창업주도 아니면서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역대 군주들 보면은 사면령의 어떤 사면권이라 그러죠. 그 행사하는 그 유혹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네, 이 역대 군주들, 그러니까 조선의 왕 임금들이 사면권을 이제 주로 발동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뭐 흔히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왕실에 아까 얘기했던 홀레와 가래 같은 큰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라든지 혹은 가뭄, 홍수, 지진 뭐 이런 것 같은 나라의 큰 재변이 잇따르거나 뭐 이럴 때죠. 네. 네, 왕조 시대니까 임금이 일방적으로 이제 내가 사면한다 뭐 이렇게 선포하면 이제 그걸로 사면 절차는 끝인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최소한도로 이제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뭐 동의를 구하는 형식,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사면령을 내렸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세종 때 일이거든요. 그 세종 23년이니까 1441년인데 이 왕세자빈 권씨, 그러니까 문종의 부인이죠 나중에 금방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래서 원손을 낳는데요. 원손이 누구냐면 단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종이 이게 할아버지잖아요. 네, 네. 뭐 기쁨이 컸겠습니까? 뭐 아들 문종이 28살 때 처음 애를 낳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늦었거든요. 네. 근데 뭐 세종 임금 입장에서 엄청 기쁜 일이니까 사실 대사면령 정도 내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아들보다 뭐 손자나 손주가 더 네. 이 귀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대사면을 내려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의정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럽니다. 뭐냐면 세자가 장년이 돼갖고 아까 얘기했던 28살에 낳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힘들게 얻은 손자다.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이 사면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군자에게는 불행이요 소인에게는 대행이 아니냐. 그래서 과인이 이제 오랫동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꺼름칙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더 있었다는 거죠. 세종이 뭘 또 꺼름칙하게 여겼을까요? 뭐 비록 경사이긴 하지만 아들도 아니고 손자인데 이게 뭐 어떤 사례가 있는 거냐. 대사면령의 네. 기준이 맞는 거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이 세종의 물음에 신하들은 뭐라고 답을 했나요? 이 도승지가 이랬다 그럽니다.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당나라 때 그 정도 황손이 탄생을 하니까 대사면령을 내리고 막 그랬다. 그리고 연호까지 고쳤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 지금 전하도 손자가 탄신한 것도 결국 조선의 경사 아니냐. 대사면령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 임금이 못 이기는 척하고 네. 신하들을 쫙 돌아보면서 경들의 의향은 어떤 거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아 괜찮습니다. 나라의 경사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딨냐. 대사면령은 가합니다라고 이제 추인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종이 정말로 대형 모반죄라든가 강상죄 이런 거 아주 부모를 죽였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빼놓고는 이 모든 죄인들을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 성종 임금도 이 사면에 관해서 뭐 일화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종 임금도 사실은 뭐 세종의 버금가는 성군이었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세자가 입학을 하니까 세자가 누구냐면 연산군이거든요. 예. 입학을 하니까 성종 임금이 야 이게 온 나라의 경사 아니냐 사면령을 내리는 게 어때라고 이제 의견을 개진했다는 건데 한 명의 같은 이제 신뢰들 대부분의 신뢰들이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라고 이제 찬송의 뜻을 나타냈는데 일부에서는 사면은 소인에게만 좋은 일이다. 아까 얘기했던 뭐 소인 다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신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세자의 입학이라는 거는 뭐 맨날 있는 건데 정상적인 절차인데 뭐 이게 무슨 뭐 큰 경사냐 사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아마도 이제 한 명의 찬성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손을 들어줬을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하죠. 뭐 예.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 시대지만 형식적인 아마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발부하는 그런 그렇게 추인을 하는 그런 임금의 소통의 의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례들이 또 여러 개 있을까요? 예, 뭐 성종 때 마찬가지인데요. 그 태조 이성계의 정비인 그 신의 왕후 한씨가 있거든요. 그 신의를 봉안하는 사당을 이제 개축을 하고 나서 또 사면령을 내리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정부에 또 안건을 제출한다 그럽니다. 네. 역시 임금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 과인의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의정부에 이제 내 의견을 얘기를 한다. 경들은 기탄 없이 의론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임금 혼자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는 거죠.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좀 반대를 많이 했나요? 윤필상, 이극배 이런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게 뭐 사면령을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또 무슨 사면령이십니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치고 이러는 거는 신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뭘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지고 한 걸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 쓴 거 가지고 네. 상을 주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예. 특종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써야 될 기사를 가지고 무슨 상을 받냐 뭐 이렇게
투덜거리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신하들 반응에 성종 임금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 임금도 볼멘스를 했다 그럽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이 없는 자들도 당상간에 오른 자들이 네. 얼마나 많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상 좀 준다는데 그걸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꼽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고집을 피웠다 그래가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성종이 사면령이라는 거는 소인에게만 다행이라는 경들의 맛은 맞다. 그러면서 철회를 했다는 건데 뭐냐면 성종이 이런 상을 내리는 거는 그 맞다 그랬는데 사면령은 철회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사면령을 내리는 이유 중에 아까 이제 뭐 경사도 있었지만 나라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좀 재난이나 재변이 좀 계속되면 이렇게 또 임금이 사면권을 발동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경사 때야 사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뭐 그렇지만 재변 때는 사실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임금이 만 백성의 어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통치행위나 모든 거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왕조 시대예요. 굉장히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 부여 시대에는 만약에 그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일어나면 임금이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왕조 시대인데 재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왕조 시대의 군주들은 공구수성이라 그래갖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밥도 줄이고 반찬도 줄이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수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몸과 마음을 좀 가지런히 하고 수양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면이라는 것도 좀 거론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왜 이런 재변이 일어나느냐 중에서 하나 중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들이 많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거다. 근데 예. 이거 억울한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두려움이 있었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세종 임금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1440년인데 세종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하고의 대화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황희정승이 먼저 사면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뭄이 심해가지고 거의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사면을 조심스럽게 청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아까 늘 얘기지만 사면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형벌이 공정치가 않아갖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옥과 같은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죄인이 넘치면 또 농사일 어떻게 처리하냐 사람들이 없어갖고 네. 그런 차질을 빚게 되니까 역시 그 징역형 이하의 죄인 사면해 주세요. 그래서 재변을 좀 멈추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황희정승이 사면을 권한 이유는 사실 사면 자체는 좀 바람직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뭄이 너무 워낙 심하니까 그래도 한번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뭄이 극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형벌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면령을 베풀어서 임금의 덕을 내보이시라라고 하면서 뭐 황희정성은 그렇게 구하면서도 사면은 뭐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 뭐 이런 전제를 깔은 거죠. 네, 사면이 결코 정상적인 통치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그 황희정승의 제안에 세종 임금은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세종도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실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난 22년간 몇 차례나 사면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늘의 보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거는 재앙을 면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자기 경험상 맨날 내렸지만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경험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죄인들만 살 길 찾으려고 가뭄아 와라, 홍수야 와라 이렇게 외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세종 임금 직접 얘기를 합니다. 아, 예, 세종 임금은 역시 사면의 폐해까지 아주 낱낱이 꿰뚫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사면은 안 내려졌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희정승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한 거죠. 가뭄이 워낙 심하니까 어떤 수라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죠. 그게 임금의 마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사면을 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세종 임금이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자꾸 외쳤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사면령을 내리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좀 어떻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이렇게 꺼리끼지 않은 건데 이 재변이 계속 일어나는 거는 분명히 임금이 부덕한 탓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군주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1445년에 그랬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과인의 부덕 탓이다라고 자아비판하면서 사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세종실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령을 주저하는 임금의 고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 세종 임금의 고뇌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자에 가뭄과 홍수가 잇따라서 여러 차례 사면령을 내렸다. 그런데 또 내가 내려야 되느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인을 석방하고 싶지만 이게 혹시라도 악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착한 자에게는 화를 주는 게 아닐까라고 또 이제 염려를 합니다. 이 또 재변을 만날 때마다 사변을 남발하면 어찌 되는 건가라고 이제 또 걱정을 해요. 그게 실록에 그대로 해석이 네.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가뭄이 너무 심하다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징역형 이하의 죄수들 모두에게 사면령을 베풀라라고 이제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네, 이 세종 임금은 진짜 사면 한 번 내리는데 아주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아주 어렵게 사면령을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뭐 임금뿐만 아니라 신하도 이 임금이 사면령을 자꾸 발동을 할 때마다 뭐 신하들 뭐 이렇게 보면 소인 불행, 군자 다행 이런 명언을 계속 사용하면서 아니되옵니다를 계속 외치거든요. 지금까지 왕조 시대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용 들어보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회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요즘 그 대한민국 헌법 79조를 보면 그거 보면 이제 대통령도 헌법에 보장돼 있거든요. 사면권이라는 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헌법 11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사면권보다 더 중요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이제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면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까 처음에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 잘못된 사면은 백성과 임금 모두를 해치는 행위다라고 이제 구양수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사면은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다라고 이제 당태종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네. 천명들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왕조 시대라고 하면 왕이 진짜 무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시대의 군주조차도 사면권은 실제로 함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런 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면권을 행사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 행사할 때마다 본인도 그렇고 신하들 의견을 묻고 그런 과정을 거쳤고 신하들도 이제 임금의 독단에 마냥 휘둘리지 않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군주가 사면권을 남발하려고 하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니되옵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재난을 맞이했을 때도 군주는 내가 부덕한 탓이다라고 일단 고개를 숙인 다음에 사면권을 행사한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요즘이 왕조 시대보다 나은 시대인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기사를 쓰니까 무슨 박근혜 정부만 비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댓글도 좀 그랬어요? 달리고 네. 그랬던데 박근혜 정부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면권 남발하는 대통령들이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 중에 뭐 하나이겠죠.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대통령도 사면권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누구 한마디라도 주변에서 그 정부 요인이나 뭐 여당이나 뭐 아니면 야당 누구든지 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니되옵니다라고 외치는 거는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그 이 좀 다른 점이 아닌가.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들도 제발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네.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우리의 지금 이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역사를 얘기를 하면 결국 하나씩이라도 배워가야 되는 그런 건데 과연 이 시대가 지금 왕조 시대보다 더 나은 시대냐라고 한 번쯤 반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